그 아이파크 2차 분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동네 난리 났거든. 그 범인들이 여러분이네, 그죠? 그때 저 이마트를 중심으로 막 그때 교통 막 대란에다가 막 난리 났어요. 그때만 해도 참 별난 옆에 애들 많구나, 저는 이렇게. 아무데나 살지 뭐 하면서 막 하여튼 그때 굉장히 막 뭐 프리미엄 붙고 막 시끄러웠죠.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지고 꿈같이 그 아파트 입주자들과 제가 만나게 돼서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담당한 학교급이 초등 저학년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고등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할 것인지, 아니면 중등,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유치원 이렇게. 저는 선택할 때 이제 별 고민 없이 초등 저학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뭐 잠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해보고 하니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유아기는 더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초등 저학년을 이제 주로 맡아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개 학교를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 1학기 마지막 강의가 여기 용천초등학교 강의였어요. 그때 엄마들 반응도 좋고, 그 전에 어디선가 요 길 건너 진천초등에선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욕을 좀 했더니 어떤 어머니께서 교육청에 찔렀어. 그래가지고요, 그때 용천초등 강의를 하는데 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센터의 직원이 직접 조사를 나왔어요. 우린 몰랐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날 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용천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섞여서 강의를 듣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강의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오히려 너무 감동적이라서 자기 친정동생한테도 이야기했다 하면서 뭐 거의 전화위복이 됐죠. 그때 우리 여기 아이파크 2차 사신 엄마들 중에 강의를 들어 오셨던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크게 이제 용기도 없고 그랬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강의를 안 들어왔던 어떤 엄마가 들었던 어떤 엄마를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 왔는데, 그분이 여기 자원봉사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 앞에 힐스 있죠. 힐스 도서관에서 한번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관장님이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시절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행복한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3등분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이 키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요약하자면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학습적인 영역, 이걸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지 영역의 발달, 이렇게 크게 둘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눴어요. 학습적인 부분을 그 아이들에게 도우면서 또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책 읽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평생 공부에 미쳐야 되는 걸, 원래 2018년도 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의 한 주제기도 하고요. 평생 공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작년에는 미천을 마련하는 이런 제목을 교육청에서 달았는데, 원래
살짝 바꿨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해외 취업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라왔죠. 자라오면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요. 너무 답답하고 잘 모르고 불안하고 막연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맨 땅에 헤딩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요. 좌절하고 또 애 막 잡기도 많이 하고요. 뒤지도 팬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주 감동적인 시 중에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이버 검색 한번 해봐요.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를 훨씬 더 사랑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들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인마이 이제 27, 28 돼가지고 외국 나가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도쿄에 있어요. 도쿄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있는 그 일본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거 연휴 스케줄이 달라. 그 연휴 되면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고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다르니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소중한 아이들 늘 찌고 뽑고 키우면서 막 이렇게 하죠. 다음 주에는 제가 뭐 하기로 했죠? 엄마표 영어? 예.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잠수의 영어 공부. 그 다음 주에요.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주로 영어죠, 영어. 그리고 엄마들 제일 속을 썩이고 뚜껑 자주 열리고 애들한테 욕 많이 하고 하는 종목이 또 수학이라서 수학은 제일 마지막 주에. 애들 수학 공부를 시켜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난폭했나? 아이, 순진하게 생긴 엄마들이 보면 야이 씨발로 막 하고 막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만나게 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혼란스럽다는 점이죠. 뭘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학습지를 하나 하려고 해도 뭐 싱크빅을 해야 될지 눈높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구몬도 있다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뭐 유치원 선택할 때도 그랬을 텐데요. 가끔 지나가다 여기 아이파크 2차 저쪽에, 이쪽 문 말고 저쪽 지하철 촬영기지 쪽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전쟁이더라고, 전쟁. 노란 차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와서 막 들이대고 기다리고 있는지, 막 거기 엄마들 막 무슨 나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들 애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전쟁하고 전쟁.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나 선택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첫 번째 문제가 혼란이에요. 혼란스러움. 저도 생각나는데 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우리 애 어린이 유치원 보낼 때도 그랬어요. 아이는 하나뿐이고 뭐 여럿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듣기도 하고 동네 언니들한테 묻고 막 여러분들 이러져요. 저는 물을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그 노란 차 다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눈이 막 맞아가지고 우리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막 서로 막 데리고 가고 방문하고 막 이러줘요. 그러면서 이제 큰애 키운 엄마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고, 좀 친해지면 언니 집에 우리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럼 그 언니 꼭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청소 안 했는데.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면 언니가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있는 동안에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인테리어도 좀 보지만 주로 큰애 방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없나 하면서 막 쫙 눈으로 막 찍죠.
하고 학습지 혹시 책상에 놓여 있는 거 뭐 이런 거 살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옆집 언니 따라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노란 차를 저도 우리 와이프 이 동네 고등학교 선생 교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아이를 노란 차에 이렇게 태워 보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때 저는 일찍 우리 아이 4살 때부터인가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거든요. 공부에 관해서. 그러니까 누가 커피 한잔 할래요 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나눠드렸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저도 막 너스레 떨면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 도저히 못해.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할 수 없이 책에 의존하고요. 제가 키울 때만 해도 이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시내 제일서적 뛰어나가가지고 육아서적 닥치는 데를 갔어요. 그 중앙지하상가로 해서 제일서적 들어가는 1층 지하 입구가 있었어요. 그 속 들어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요. 거기 있는 육아서적 다 읽었어요. 특히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그 영재자 들어간 제목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기 아쉬움이 제일 큰 걸 어디 갔노? 아, 저건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대학은 나왔죠. 저는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느 봄날 엄마는 이제 아버지 그때 요즘 말로 폐결핵? 폐병이라고 흔히 하죠. 시립의료원 지금 저기 있죠. 시립의료원에서 더 이상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이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냈고요. 늘 각혈하고 막 이래서 요광에 피 받고 막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섬유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요. 그날 밤에도 엄마는 이제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삼형제가 이제 우리 형이 4학년이었어요.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삼형제였는데 자다가 형이 막 새벽에 막 울면서 막 우리를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 막 일나가 눈 비비 뜨고 보니까 옆에 아빠가 진짜 돌아가셨어요. 본능적으로 봐도 아 이게 돌아가신 거구나. 전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엄마가 더 형편이 어려워져서 공장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삼형제는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졌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이제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서 겨우 다니고요. 그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전라도 전주에 있는 안경점의 사환으로 취직했고요. 저는 서문시장 근처에 있는 인쇄소 사환. 내 동생은 지우개 공장. 그 노동자로 우리가 살았죠.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 다 생략하고요.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형은 지금 대구에서 내노로 하는 큰 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동생은 2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저도 어떻게 진짜 공장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겨우 대학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 시기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아쉬움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학교를 다녔더라면, 내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이런 거였어요. 아예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제일 아쉬웠던 걸 우리 애는 대물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본능이지 본능.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애들 피아노 보내더라고.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도 좀 피아노 좀 다닌 분들도 많을 텐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소중한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주로 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발레 시키고 막 좀 있으면 다 끊는데 한 4, 5학년 되면 더 이상 못해 하면 안 돼. 학원 뭐 선생님들 그 피아노나 발레 원장님 계실지도 모르는데 보내보면 다 얘는 음감이 뛰어나 욕하고 뭐 얘는 다리가 잘 찢어져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좋잖아요. 우리는 애들 이렇게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럼 막 계속 보내고 막 한 5, 6학년 때까지 보내다가 이제 영어 수학이 바빠지면 그때서야 이제 끊는 거지. 저도
제가 공부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물적이지만 그 당시엔 진짜 그랬어요. 책 봐도 제목이 그거밖에 안 들어. 그리고 심지어는 우먼센스, 여성중앙, 주부생활 이런 그 여성용 잡지 있죠. 거기도 보면 저 뒤에 뭐 몇 쪽짜리 가끔 뭐 교육 관련 정보랍시고 아니면 수기 같은 거, 뭐 수능 전국 수석 엄마의 수기 개사코 뭐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그거 도서관에서 다 복사했어요. 저처럼 별난 아빠가 없죠, 사실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제일서적 가서 이제 육아서적들을 막 닥칭도 읽다 보니까 이 까막눈 같은 책에도 눈이 조금 뜨였어요.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공부를 잘 하려면 학습지를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뭐 멘사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팩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교육 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책을 좋아해야 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상하다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요.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해 보여서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니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라 하면서 역할 분담을 딱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공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옛날에 달서구청이 서부정장 옆에 있었어요. 알아요? 그 달서구청 건너편에 이 어린이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한 거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거 지울 수 없는 기억이라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저를 끌고 아이 데리고 이 서점을 갔어요. 1994년도 일이에요. 갔더니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이 그죠? 이렇게 잘 디스플레이 되고 그걸 판매하고 있는 서점이죠.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그 한때 이 좋은 어린이 책을 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뭐 전집 매장 이거 생각하죠, 요즘은. 그런 서점 말고요. 진짜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지금은 대구에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요. 저 만촌동 가면. 궁금하신 분은 만촌동 책벌레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망하고 이제 한 군데 살아남았죠. 제일 오래된 서점이 이 호세호치라는 이 달서구 쪽 어린이 전문 서점이었는데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 서점을 계속 우리 아이한테 처음에는 끌려다녔는데 가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요.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들 이런 걸 만나서 저는 이제 눈이 떴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 2가지 결정적 그 행운이랄까 경험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난 일. 다른 하나는 잠순에 우리 아이 초3 때 잠순에 커간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 전부터 이제 PC통신 시대 때부터 잠수님이라고 그 천리안에서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천리안 뭐 이런 말 알아요? 알아요? 세대가 워낙 달라가지고 이 인터넷 시대 전에 PC통신 시대라고 있었죠. 전화로 모뎀 달아가지고 막 저는 그 시대 출신인데 저는 주로 하이텔에서 활동했는데 하이텔 부부동호회 뭐 이런 데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공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님은 천리안 주부동호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교육 세계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죠. 대화명 보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PC통신 시대가 딱 끝나고 이 소위 말하는 월드와이드웹 WWW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부터 막 홈페이지를 막 만들고 막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저도 그때 아빠가 쓰는 교육일기하는 홈페이지를 아주 촌스럽게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거기다 모으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파워블로그 하는 거죠. 파워블로그. 잠수님도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롯데호텔 출신이라 가지고 마케팅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을 공모를 한 거라. 홈페이지 이름을. 그리고 그 공모에 당선된 사람에게 선물을 준 CD, 그 당시 교육용 CD 한 장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네티즌들의 관심을 확 끌었죠. 초기에 이제 인터넷 시대 선구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잠수내로 자녀교육 정보가 전부 모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다 무료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잠수내 가면 다 모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바로 문 닫고 잠수내 투항. 원조 멤버예요, 원조 멤버. 실제로 우리 아이 영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뭐 어학 연수 한 적도 없고요. 오리지널 잠수내 원조 영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니 제 말 잘 듣고 하면요, 사교육비를 약 4천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대로 된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 보통 시중 영어 학원 한 25만 원, 30만 원 하죠. 그런데 다닌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봐요. 영유는 또 5만 원상 비싸거든. 요즘 뭐더라? 영유 중에 제일 브랜드 있는 게 뭐예요? 폴리, 원더랜드 뭐 이런 데 한 100만 원 하죠. 옛날에 7, 80만 원. 거기다 가방하고 뭐 원복하고 하면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전 그 두 가지 경험이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진짜 하여튼 이 서점을 다니면서 이제 조금 눈을 떴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가죠.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언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이게 다 정보예요. 근데 엄마들은 꼭 집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A 아니면 B 그런 건 없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항상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어떤 마음. 이거 인증샷이에요.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어린 서점 갔더니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이벤트로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거라. 다 뭐 이랜드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면 가족 사진 찍어줬어요. 그 당시 뭐 디카 이런 것도 없을 때인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우리 아이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연출. 평소엔 저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안 하는데 보통 엄마들이 체력기가 중요하다는 관념적으로 다 알더라고. 관념적으로. 실제로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어린이 서점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공공도서관도 그렇고요.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을 잘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산 많이 배정받아가지고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사요. 어른 책 사지 말고. 그러면요 꼭 저처럼 매주마다, 저는요 그 어린 서점을 매주 한 번씩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12년인가 다녔어요. 이 서점을 망할 때까지 제가 다녔는데 처음 반은 아이와 함께 아이의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러 또 사러 다녔고요. 나머지 반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서점에서 오늘처럼 그죠? 제가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그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이 서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인연이 있는 서점인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인터넷 서점 뭐 알라딘 예스24 이런 게 너무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에서는 교원이나 웅진 언니들이 맹활약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돼서 더 이상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책이 없을 때까지 매주 한 번씩 다녔어요. 잘했죠. 제가 많은 잘못을 했고 실패도 했고 애한테 미안한 점도 많지만 이 애하고 거의 진짜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이제 2주에 한 번 가는데 매주 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애가 뭐 가기 싫어 찌랄하는 날은 서부장 옆에 롯데리아 있었어요. 롯데리아 가서 애 좋아하는 거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이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고요. 그 시기가 정말 행복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 삐아젠지 몬테소리인지 뭐 여사가 몬테소리 여사겠지.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육학자 있죠. 이분이 그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이제 신체 영역이죠. 행동 영역. 이건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게 생협 잘 이용하고 또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뭐 그죠? 아토피를 피하고 뭐 이런 거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런 거 잘 하시죠. 그게 이제 주로 신체 영역, 건강에 관한 영역이고요. 나머지 두 영역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영역이 인지 영역이죠. 인지 영역의 발달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인지 영역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저보다 옛날 제가 하던 것보다 훨씬 잘해요. 캠핑 주말마다 다니고 막 체험학습 다니고 요즘은 뭐 얼마나 애 키우기 좋아졌는지 저 엑스코 가면 뭐더라 뭐 직업체험 뭐 리틀 소시움 뭐 그거 뭐 난리더라. 옛날에 제가 꿈꾸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도 저도 문과 출신이라 가지고 아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법률가가 되라고 계속 꼬셨거든요. 유혹하면서.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경기도 어디더라? 남양주인가? 양평인가? 경기도 저기 가면요 국립영화제작소라고 있어요. 영화를 촬영하는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화 촬영하고 이러는. 거기 가면 이제 법정 영화 이런 거 촬영한 흔적이 법정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영화 촬영소 안에 들어가 국립영화제작소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 법대 위에 애 앉혀놓고 막 사진 찍고 막. 근데 요즘 리틀 소신 가면 다 있죠. 그랬더니 요즘 그래요 30분만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저는 옛날에 4시간씩 차 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쉬워졌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뭐 우리 아이 체험하기 좋은 곳 뭐 베스트 10, 베스트 100군데 하면서 막 이거 다 공유하고 막 이러죠. 직접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수능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가 직접 해보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다칠까봐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애가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한번 높은 데서 널쩍봐야 이게 다시는 높은 데서 안 까불지. 그게 경험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간접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책을 통해서 다른 아이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책 읽기가 참 중요한 거죠.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읽다 보면요, 인지 영역이 자라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문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신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 때마다 비유하기를 콩나물 키우기. 언뜻 생각나는 게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콩나물 시루에 콩을 이렇게 하고 천으로 덮어두죠. 그리고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혀 있어요. 네이버에 콩나물 시루 찾아보니까 그죠? 구멍이 뻥뻥 뚫혀 있고 판자로 받쳐놓고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계속 붓잖아요. 물을 붓는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 물이 다 밑으로 구멍이 크게 뚫혀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은 자란다니까? 안 그래요? 신기해요. 이거하고 비슷해. 아이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책을 읽잖아요. 읽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뭐가 자라?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좋은 질 높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창의성도 자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집중력도 자라고. 엄마들은 꼭 집중력 키운다고 바둑식 교육하더라. 여기 한샘초등학교 바둑반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둑 뜰 때 오는 집중력하고요, 공부할 때 하는 집중력이 달라. 그 집중력 키운다고 이상한 걸 자꾸 하고 있어. 어떤 엄마들은 뭐 또 인도에 뭐 19구단 뭐 한다 해사코 막. 또 옛날에는 뭐 주산 해가지고 뭐 수학 잘했다 하면 주산 하고 앉았어. 주산 잘하는 우리 엄마들 들어와서 여상 나왔어. 여상 나온 우리 미안해요. 저하고 가장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연구소 지금 촬영하는 선생님도 여상 나왔는데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제 인생의 결정적 지점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 인생의 전성기.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도 하고 했거든.
그러다 친척집 가고 이러면서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하여튼 콩나물을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 하여튼 여기다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학습지 하면 눈에 보이죠. 척척 쌓이죠. 학습지 한 흔적이. 안 밀리고 꾸준히 한다면, 이 전제예요. 안 밀리고 꾸준히 한다면 흔적이 쌓여. 그러니까 이건 좀 엄마들이 안심이 되죠. 근데 이놈의 책 읽기는 흔적이 안 보여. 흔적이. 그러니까 어때, 동네 언니들이 또 꼬시잖아. 야 봐라,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읽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하면서 확인을 하면 질문 만들어야 되지. 질문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엄마들은 뭐 바빠 책도 못 읽고 둘째도 돌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럼 어때, 책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뒤에 질문지, 여러분들 책 사보면 뒤에 질문지 달려있죠. 2페이지 뭐 3페이지. 다시 여러분들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안 만난다고 가정하고 제가 못됐게 말하면 그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재지, 교재. 여러분들은 교재를 책으로 알고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전집 집집마다 지금 인테리어 다 해놓고 있죠. 이 교보문고, 서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 신영호 회장이라고 교보문고 창시자께서 이걸 돌로 크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책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지? 참 이상하잖아요. 이걸 또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아침에 저는 오늘 우리 와이프를 뭐 열흘 동안 쫄라가지고 겨우 열흘 만에 울면서 호소해가지고 고등어 김치찌개를 한번 먹고 오늘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는 뭐 자기 사는 대로 바빠고, 우리 이제 나이도 들고 이래가지고요, 다 각자 지 갈 길 가거든. 그 자기 컨디션 좋은 날은 뭐 밥이라도 아침에 해놓고 출근하지만, 그 보통은요 그냥 가쁘요. 그럼 저는 막 냉장고 뒤지다가 또 곰팡이 핀 막 음식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모처럼 고등어 김치찌개를 먹었다니까. 요 고등어 김치찌개가요, 요놈의 고등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화되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라고 하더라, 전문가들 따르면 위에 가면 당으로 변화하죠. 당으로 변화해서 뭐가 돼요? 제 영양이 돼요. 제 자신이 돼요.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내하고 분리되어 있는 음식이 먹으면 소화돼서 내 생명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치도 그렇잖아요. 배추는 내하고 전혀 다른 이질적 존재인데,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리를 하면, 김치를 담거나 하면 먹게 되죠. 그러면 이 김치 안에 있던 영양분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요. 그 힘으로 내가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신적 영역도 똑같아요. 이거 육체적 영역이지만 정신적 영역도 똑같아요. 아이들에게서 감동적인 책, 재밌는 책,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 안에 소화돼요. 소화된 건 흔적이 없죠. 고등어가 제게 보입니까 지금? 고등어 뭐 지금 부위가 저한테 보여요? 안 보이죠? 책을 읽어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소화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죠? 아이의 어떤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창의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고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엄마들은 꼭 사고력 붙은 걸 해야 된다? 사고력, 수학, 기사코 뭐 모든 자녀에게 가는 모든 행위가 사고력을 키우는 일인데 꼭 사고력, 수학 뭐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그냥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죠? 그리고 그걸 즐겁게 읽고 행복하게 읽고 이러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돼요. 창의성도 자라고요. 여기에 대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왔어요. 뭐 그럴까 싶죠. 그래도 그렇지 뭐 학습지는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죠. 특히 이 신월성 지구라고 이 동네, 저기 10년 전에 월서에서 얼마나 별난 줄 알아요? 월서, 월암, 조암, 신월 줄줄줄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샘, 여기 이제 용천, 비슷한 세대 형편에 비슷한 평수에 이렇게 살면서, 그죠? 다 인생을 살면서 아쉬움이 나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 아쉬움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내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엄마들은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빠들보다 강하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엄마들 많이 이렇게 접촉해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당장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건 엄마들이 귀신같이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 이걸 전략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당장 이번 기말고사 말고요, 우리 아이의 10년 후 이렇게 생각하고 길게 보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관점, 이런 게 필요한데 엄마들 여기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치고 오면 니 짝은 몇 점 맞았다 놓고 하고, 더 적극적인 엄마들은 전화 직접 때려보죠. 야, 너가 우회된 놓고 이렇게 막 비교하고 막, 그죠? 불안하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 동네 아저씨 와가지고 뭐 되게 잘난 척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름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관념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걸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5년 전인가 뭐 한 KBS 다큐멘터리 한 화면을 캡처해왔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 노란색 부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 다르죠. 그냥 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힘이 훨씬 더 깊고 발달해 있는 거죠. 여기서 자랑 하나 하고 가려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지금도 가보러 모시고 있어요. 진짜로 작년에 내 용천초등 와서 이거 보여줬나 모르겠네. 보여줬어요? 아, 그래? 이거 작년에 발견했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이라서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그때 교육감님 바뀌면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했어요. 대구교대에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 모아놓고 우리 애는 한 학년 6학년에 3학급밖에 없는 학교 다녀가지고 어떻게 학교 대표를 뽑혔어. 가가지고 교육청에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첫 번째 대회를 했는데, 그때 영역별로 모두 8문제가 나왔어요. 읽기 2문제, 그 다음에 수학 2문제, 그 다음에 과학 2문제, 또 뭐지? 그 다음 읽기, 수학, 과학, 뭐 생각이 안 나노. 하여튼 8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모든 문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읽기 문제를 예로 들면요, 2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제 기억에 느티나무인가 은행나무인가 어떤 나무에 관한 지문을 줬어요. 그죠?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46억 년이나 진행되어 오면서, 그죠? 느티나무인가 은행나무겠지. 은행나무가요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대. 그런 지문을 길게 주고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준 거죠. 각 대륙마다 이렇게 다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생각하기에 이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요. 이건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내서 그걸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써라. 또 한 문제는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그 하루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에게 두 엄마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싸우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뭐 중재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러면 아기를 2토막 내서 나눠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양보한 거죠. 이 계모는 그래 나누자 하고 뭐 자기 정당성을 계속 이제 주장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솔로몬이 이제 친엄마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알죠 이거.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에요. 이 지문을 주고요, 문제가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친엄마를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수학도 아주 재밌는 문제 2문제 나왔는데 내가 칠판이 없어서 재현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뭐 팩톤이 맨산이 뭐 하늘교육이니 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대회 나갔는데 그때 대구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주로 어디 모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있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요즘은 물론 교육청 영재원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 영재원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사과정 막 하고 막 이러죠. 그때 대구가 나온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내 이름도 알아. 노희수라고. 우리 애하고 같은 여기 길 건너 도원초등학교 당시 6학년이었어요. 얘가 이 대회에 출전했다니까. 얘는 나중에 커가지고요 도원중학교 그 다음에 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나와가지고 프린스턴 갔어요.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옛날에 자기 아버지도 프린스턴 교수에 교환 교수 해가지고 어릴 때 프린스턴이 꿈이었대. 그래가지고 결국 가더라고. 그런 애가 이 대회에 나왔어. 근데 걔도 우승 못했어요. 2등 했어. 2등. 그때 1등 1명에 금메달, 2등 3명에게 은메달, 3등 5명에 동메달 줬거든. 이 우리 촌스러운 우리 애가 그때 달서구도 아니고 우리 남구 살았거든. 남구의 듣보잡 초등학교. 근데 이거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그래 내가 실망할까봐 발표 기다리지 마라 했어요. 아빠는 니를 길게 보고 나중에 수능 때 전국 수석하도록 키우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입상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뭐 2학년 때까지인가 잠수내다 실제로 우리 애 전국 수석할 수도 있다고 썼다니까. 왜냐하면 키워보니까 그렇던데 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구나. 이게 내게 보였다니까. 근데 하여튼 진짜로 발표가 났는데요. 우리 애 그때 5등 했잖아. 5등. 아무 사교육도 없이 잘했죠. 그때 이거 메달 받았다니까. 그래 이걸 처박아 놨다가 이번에 우리 애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애 방을 정리했어요. 이제 내가 우리 애 방 쓰려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생활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맨날 뭐 6시만 되면 일 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게 막 해갖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방에 가서 자잖아요. 우리 애 방 정리하면서 이걸 다시 발견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걸 인증샷으로 내가 한 거라고는 책을 읽은 것밖에 없죠. 물론 수학 공부, 영어 공부는 했지만 그건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뭐가 잘한다니까. 시간이 없죠. 시계도 네, 우리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죠. 어이씨 벌써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생략하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무엇이 잘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실력 없어.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공부를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동네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져와요. 이게 차마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네. 교땡이라고. 근데 교육받으러 가면 이 이야기 하죠. 또 그 유명한 푸르미 아빠 와가지고 막 약장서처럼 막 연설하죠. 근데 푸르미 아빠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죽겠네. 푸르미 아빠가 저하고 비슷한 세대거든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애가 동갑이라 동갑. 이 푸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하면서. 제가 자녀교육 서적 빠지지 않고 다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당연히 읽었겠죠. 읽고 나니까 두 가지 점에서 열받았어요. 하나는 이런 책은 내가 써야 되는데 하면서. 이 양반이 먼저 썼네 하면서. 다른 하나는 좀 건방지게 말하면요 이분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책 다 읽어보면요 어린이책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방판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웅진이죠. 웅진. 노골적으로 말하면 웅진 방판 아저씨가 그 집 와서 계속 책을 밀어대고요. 그래서 푸르미와 푸르미 동생이 열심히 전집을 소화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전집은 대부분이 지식 중심의 책이에요. 물론 창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도 하지만 무슨 어린이책에 창작이라는 이름 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모든 어린이책은 다 당연히 창작이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뺏기다 보니까 이걸 뭐 다이제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만들다 보면 유아들을 위한 세계 명작 없죠? 여기 봐요. 교육받아 가보면
어디 갔노? 세계 명작 2세 때부터 읽게 하던데, 이거 제 말 하나도 없어요. 이거 2세가 읽을 세계 명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청소년, 최소한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 명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유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뭐 해요? 방상하게 다이제스트 시키는 거죠. 그죠? 책이 주는 재미나 감동 이런 건 다 삭제하고요. 줄거리 스토리만 짧게 줄여서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더군다나 바쁜 엄마들 위해서 성우들 더빙 시켜가지고 엄마들 설거지하면서 기계음 틀어주고 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지. 저는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계음으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이거 마치 제가 전라도 정읍에 제 친구가 양계장을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양계장에 가면 케이지 안에 닭을 넣어놓고 내가 들어보니까 닭이 일생 동안 낳는 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그래서 닭들은요, 그 양계장 가면 24시간 음악 틀어놔.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뭐 알 낳다가 폐게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파는 거라, 통닭집에. 너무 기능적이죠. 우리 아이들 그 녹음 테이프 틀어주는 이런 건 정말 기능적이고, 영어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차더라도. 그리고 많은 엄마들의 생각 속에 우리 아이가 지식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됐어요. 옛날 그걸 학력고사 시대라고 부르죠. 학력고사 시대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제주도 지사하는 원희룡 씨라. 저는 이제 대학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운동권에서 운동권 출신들 다 알거든요. 원희룡도 서울법대 그때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어요. 82학번. 제주도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학생운동하다가 제적당했잖아.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요. 나중에 나와서 노동운동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 회의하게 됐죠. 그래서 원희룡 씨도 다시 사법시험 공부를 한 거라. 2년 만에 다시 사법시험 수석했죠. 수석.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고 놀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소위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지식이 풍부해서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문방구 하다 망했는데 문방구 할 때 팔던 책을 창고에 다 처박아 놨대.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창고 짱 박혀가지고 엄마가 밥 먹으려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았대. 창고에서 책 읽으라고 엄마가 부른 소리 못 듣는 거라. 그 사람 쓴 수기가 있어요. 제가 웬만한 자녀국 서적 다 읽는다 했죠. 이 사람이 쓴 책 읽어보면 나와요, 실제로. 내가 차마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집집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도 또 바삭하더라. 저거는 색깔 보고 다 알대. 저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가 좀 젊을 때는 강의를 하면서 이거 빨리 갖다 팔아라 했어요. 왜냐면 쳐다보면 뚜껑 열리거든. 여러분도 해보면 알 거라. 유아기 때는 그래도 뭐 아쉬운 따나 뭐 좀 읽다가 초등학교부터 가면 쳐다도 안 봐. 본전 생각나죠, 본전. 그럼 어떻게 해요? 애 한번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이러면 어느 날 컨디션 나쁜 날, 시어머니 전화 온 날, 뭐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날, 뭐 이런 날 뚜껑이 확 열리죠. 그러면 애면 애 잡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수학 때문에 애 많이 잡는데 저는요 두고두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엄마들이 애 옷을 살 때는 이렇게 안 사더라고. 신발을 사거나 계속 크니까 금방금방 바꿔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옷도 뭐 몇 벌 사가지고 바꿔 입고 이러면서 크면 또 새로 사고 이러죠. 근데 애들 정신적 영역은요 몸보다 훨씬 신체 영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데 어떻게 겁도 없이 책을 100권 200권씩 막 옷을 100벌 200벌씩 한꺼번에 사요? 안 사줘요. 근데 엄마들 막 강 큰 엄마들은 막 적금 깨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치씩 막 도배를 하더라. 아니 싫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도배해봐야 애 방 하나 채우기도 바빠. 그렇죠? 해봤죠? 제 강의 들은 많은 엄마들이 하는 말이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집에 저렇게 도배하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요. 어디 중고나라 갖다 팔락해도 뭐 괜찮은 책은 그래도 돈 좀 받지만 이건요 책이 아니고 그 내가 막
탈락하니까 진짜로 만천동에서 어떤 엄마가 내 강의를 지금까지 십몇 년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딱 한 분 만났어. 자기 집에 바로 전집, 동네 전집 아저씨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책 다 가져가라 하면서 돈 얼마 쳐줘도 괜찮다 하면서 확 파는 엄마 딱 한 명 만났어. 나머지 엄마들은 절대로 못 팔아. 불안해서. 왜? 이게 인테리어니까. 이거 빼는 순간 인테리어가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못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철 들고 나서 이제 팔라 소리 못 하잖아. 엄마들 심정을 헤아려가지고. 그리고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로 쓰고. 근데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여기 보니까 한샘 옆에 무슨 문화센터 가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도서관 들어온다 하대요. 그리고 요즘 학교 도서관도요. 이제 사서 배치된 학교도 많고요. 조은원의 책에 대한 수준이 많이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저처럼 선진적인 사람들이나 어린이 서점 가서 좋은 단행본을 사서 읽었는데 요즘은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 학교 도서관 가면 조은원의 책 많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가까운 여기 우리 힐스 도서관은요. 제가 3년 전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매주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거기서 다루는 교재들 책을 선정해서 제가 한 달에 몇 권씩 발표를 하거든요. 힐스 도서관에는 그걸 그대로 매달 사서 도서관에 비치하더라고. 그 좋은 어린 책을 금방금방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 행복해야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라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큰 어려움이 혼란스러움이라고 했어. 혼란스러움.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허무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길게 봐도 허무하고요. 열심히 해서 내가 아이를 원하는 대학 보냈어. 그럼 막 굉장히 기쁠 것 같죠? 기쁜 건 며칠 안 가. 여러분들 아이파크 들어오니까 기쁘죠? 안 기뻤어요? 처음에 분양받고 뭐 당첨되고 이러면 안 기뻤어요? 근데 몇 달 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것들은요. 잠깐 기쁘고 만다니까. 그냥 익숙해지면 그만이죠. 아이를 키우는 일을 길게 봐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가도 나중에 되면 허무하고요. 엄마가 장남 늘 케어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던 잠수는 엄마들 많거든요. 그리고 애가 드디어 원하던 의대를 갔어. 근데 기숙사 떠났어. 대부분 뭐 오는 줄 알아요? 빈둥지 증후군. 내가 전적으로 이 아이를 의지하고 이 아이한테 올인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아가씨 때야 뭐 남편 보고 막 희망을 걸고 막 익하지만 몇 년 살아보면 다 알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다 소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얻다 그래요. 애한테 그런 거예요. 애한테. 근데 해보면 허무해요. 실제로 그런 엄마도 있어. 막 갑자기 빈둥증후군이 찾아와가지고 의대 보내고 나서 잠수네 엄마인데, 그래가지고 남편 사업하는데요. 주유소 하는데 맨날 전화해가 빨리 들어오라고 막 점심때 막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남편 등짝을 그걸 할퀴고 막 있잖아요. 이런 놈은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할 수 없이 손 붙잡고 울면서 정신과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 그냥 길게 봐도 그렇지만 사실은요. 우리 여기 아이파크 엄마들 버전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 하루를 막 고함 지르고 악다구니 쓰면서 애하고 살았죠. 특히 요즘 방학 같은 때 삼시세끼 밥에 대면서 막. 근데 잘 때 돼서 딱 누워서 결산해봐요. 오랫동안 치밀죠. 뭐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고함을 지르면서 막 열받아가면서 애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뭐 진도가 나갔든지 성적이 올랐든지 뭐 눈에 보이는 뭐가 딱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1년 내에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열매가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처럼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남은 게 없는 이런 허무죠. 허무.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왠 줄 알아요? 자꾸 우리가 나중 생각했어. 나중. 네가 커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면, 그죠? 또는 네가 커서 나중에 좋은 회사 취직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오늘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인데 자꾸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니는 좀 고생해도 된다 이거지. 동네 언니들이 또 이렇게 코치를 한다?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라 하면서. 언니들이 키워보니까 사춘기 지나고 말 안 듣거든. 그러면 사춘기 전에 좀 더 돌릴 걸 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동네 광야 언니들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언니들도 잘 몰라 사실은. 안 그래요? 요즘에도 지금 수능 치고 나서 저한테 막 상담하자고 막 자꾸 쪼르는 엄마들이 있어. 지금 나는 초등 저학년 교육하고 있는데 뭐 내보고 자꾸 수능 상담하지. 그래 내가 저는 요즘 공부 안 해가지고 몰라요 하면서 내가 아주 친하면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뭐 원서 어디 쓰라하고 하겠는데 그죠? 그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상담 이런 걸 거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하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노래 소리 들려요? 책 읽기가 인지 영역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콩나물 이론처럼. 자, 이걸 엄마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 언니들 코치대로 전집 사는 거죠. 옹진교원, 몬테소리 프레웰, 뭐 한국 안데르센, 아가월드,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아이들이 별로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과 멀어져요. 왜? 지식 중심이 책 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요. 네이버가 안 가르쳐주면 구글에 물어보면 돼. 아 진짜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는 그 제공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이런 창의적인, 그죠? 이런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벌써 이게 20년 됐어요. 수능이라는 거,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부르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대학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구술 면접 이런 거죠. 이과에서 구술 면접하면 어떤지 의대 같은 데서 면접 보러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3분 앉아 있어요. 들어가기 20분 전에 프린트된 문제를 하나 줘요. 거기에 두세 문제 적혀 있어. 수학 문제, 아주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그러면 20분 동안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풀이를 구상한 다음에 딱 면접 보러 들어가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래 한번 설명해 보게 한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상했던 것을 칠판에다가 풀이 과정을 말해요. 발표. 이 본고서가 금지돼 있죠. 우리나라 입시에서 크게 3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여 입학제. 대학에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거 금지돼 있어요. 왜? 이게 그 빈부격차가 심한데 돈 많은 사람 작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왜? 누구? 뭐더라? 정유라 같이 막 이러면 난리 나는 거라. 그 기여 입학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금지하는 게 고교 등급제죠. 고교 등급제 외고나 과고를 일반고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되게,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나머지 하나가 본고사 금지예요. 연필과 종이로 하는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해요?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구술 면접 또는 심층 면접이라는 형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또 설명하죠. 그럼 교수님이 반박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교수님과 그거 가지고 한 20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 20분에서 그 아이의 어떤 것이 다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뭘 외워서 막 이렇게 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인지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도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창의적인 책 읽기를 해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죠? 이 어루만짐, 위로, 격려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연구소에서 가끔씩 아이들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요, 아니 애들은 멀쩡한데 엄마들이 얼마나 잡아놨는지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전부 지는 수학을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조금만 아이들을 이렇게, 그죠? 이 격려해주면요, 아이들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렇다고 뭐 지지와 격려, 칭찬, 하락한다고 뭐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아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함을 질러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욕 잘하고 고함 잘 지르거든요.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욕 1번이라. 우리 연구소 오는 애들은요, 지가 욕하고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왜? 하면 선생님도 욕하잖아요. 하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마음 위로를 받아. 격려를 얻기도 하고요. 이런 책 읽기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 독서치료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단 책의 주인공과 내가 뭐 해야 돼요? 동일시. 예. 책의 주인공 내가 입장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제가 이제 요즘은 드라마를 잘 몰라가지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거 할 때, 태양의 후예 할 때 예를 들었죠. 태양의 후예 할 때 보면 엄마들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그래? 송중기하고 막, 그때 시청률이 얼마나 카더라? 이게 동일시가 돼서 엄마들 좋아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그 동일시 되다 보면요, 그죠? 주인공이 막 갈등을 겪잖아요. 오해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고 이러면 막 나도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막 그게 해결되고 막 둘이 뽀뽀하고 이러면 나도 막 찌릿찌릿하게 지가 뽀뽀하는 줄 알고 막. 그때 내가 진짜로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카톡인가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쏜 카톡이라. 대한민국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행동 요령 하면서 그 수목 드라마였거든. 본방이 10시에서 11시인가 했어요. 아니 내 모르는 사람한테서 카톡에서 길게 수요일 목요일은 엄마들이 예민해 있대. 9시쯤부터 본방 사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을 알아서 먹고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들어가서 거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안방에 짱 박혀 있으래. 마지막이 더 압권이었어요. 11시에 본방이 끝났다고 튀어나오면 안 된대. 왜냐하면 아직도 엄마들 내리 속에는 송중기의 잔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겁도 없이 나와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뭐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건 능지처참감이라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연속국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은 뭐예요? 간단해요. 나와 책을 읽는 꼬마와 책의 주인공이 입장이 비슷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좋은 어린이책이라니까? 그게 지식을 담은 책이 아니고요. 지식 많이 알면 뭐예요? 유아기 때 전집 아무리 읽어도요, 중학교 때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일주일만 읽어도요, 유아기 때 읽어도 수많은 전집을 카피하고 남아요. 그것도 필요 없지. 이제 물어보면 돼. 네이버 구글 검색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책. 그런 대표적인 책. 자, 이거 엄마가 화났다라는 책 일부를 제가 촬영해 왔는데, 최숙희라는 우리나라 중견 유명한 여류 작가가 썼죠. 이거 읽으면요, 애들이 막 지하고 똑같은 거라.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이제 한 7살이라 뭐 1학년 됐겠지. 짜장면 먹느라고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흘리고 튀고 막. 그래서 엄마 저 허리에 허리춤에 손 올라가는 거 봤죠?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아니 자기가 시켜줘 놓고는 그 7살이나 1학년들이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엄마가 막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옷도 버리고 튀고 이랬으니까 엄마가 씻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들어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이제 씻는 거라. 씻다 보니까 어떻게 뭐 거품을 잘못 짰는지 너무 많이
짜가지고 이왕 거품 많이 짠 김에 엄마 목욕탕 청소하는 거 또 어디서 봤어. 그래가 막 목욕탕 안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다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 문 열어보니까 완전 난리 부르쓴 거라. 열받아가지고 머리 지금 쥐뜯고 있죠 엄마가. 자, 이번엔 애가 조신하게 놀라고 막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다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가 봐. 그래가 뭐 이 스케치북 이게 너무 좁겠지 보나마나. 그래가지고 막 빈 공간에 막 해놨더니 엄마가 막 드디어 이제 뚜껑이 날아갔죠. 그래가 뭐 저 오만 욕 다 했겠지 뭐. 와, 진짜 엄마들 욕 잘하더라. 난 저만 욕 잘한 줄 알았어요. 저는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욕만 비산동,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비산동 그 슬럼가에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크던 애들은요 삼천교육대도 가고요 소매치기도 되고 뭐 전부 그렇게 됐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 받았잖아. 혼자서 애들 타락하지 않고 삼형제를 잘 길러서 그죠? 나중에 뭐 검정고시에서 대학까지 갔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엄마요 그 서명공장 다니다가 눈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 종강에 실을 못 끼우는 거라. 종강에 실 끼우는 거 알아요? 배틀에 이렇게 실 끼우는 그게 있다니까. 실이 끊어지면 천이 안 짜이거든. 끊어지면 이제 다시 실을 연결해야 돼. 종강에 바늘에 실 끼우듯이 끼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두 번째로 택한 직업이 뭔가 하면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요 김밥 말아 팔고 약밥 만들어 팔고 우동 국수 이런 거 하는 그 식당 가도 쫙 요즘도 있나 몰라? 거기 우리 엄마 취직, 거기 일주일에 얼마씩 주거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식당을 했는데 거기 취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면서 서문시장 지하상가가 떠나가도록 온 게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 우리 형이 경대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그 두 번째가 제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서문시장 지하상가가 떠나가도록 그랬대. 뭐 무슨 이야기다 이래 갔노? 엄마도 욕 잘한다는 이야기 하다 이래 갔지. 엄마가 막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많이 해봤겠지 뭐. 그럼 애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이 작가 참 신기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애들이 육체적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고함지르면서 미친 년처럼 막 하니까 애가 너무 작아졌어. 나중에 애가 없어졌어. 안 보여. 너무 작아졌어. 이 최숙현 작가 절묘하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엄마가 정신이 드는 거라. 우리 애 어디 갔노 하면서. 나중에 돼봐요. 애가 한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막 용기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막 애가 없어진 것처럼 된다니까. 이 엄마한테도 애가 사라진 거라.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울며불며 우리 애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생략한 건데 막 온데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막 뒤늦게 정신 차려봐야. 근데 애가 너무 작아져서 사실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라. 근데 잠 깨려보니까 엄마가 막 울며불며 막 자기를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아까 막 혼낼 때 엄마하고 또 다른 버전의 엄마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뭘 알게 됐죠. 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둘이 나중에 끌어안고 막 잘못했다 하고 막 이 책을 딱 애들한테 읽어주는 순간요 애들 다 카나가 이거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책 수업 하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수업이 있거든요. 해보면 애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거 바로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그러면 내가 A4 한 장씩 나눠주고요. 자, 지금부터 엄마 욕을 실컷 해라 하면서. 제가 하는 수업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왜 아파트 살면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계속 생산되죠. 근데 그 생활 쓰레기들을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김씨표류기라는 영화 봤어요? 김씨표류기 보면 그 아파트 노부, 김씨는 저 한강의 어떤 조그만 섬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고립돼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거기서 살고 있고, 그 자폐아 비슷한 한 아가씨가 한강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아파트에서 혼자 골방에 살고 있죠.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조용히 밖으로 집 거실로 나오고, 안 그러면 아빠 있을 때는 자기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 라면 같은 거 먹고 컵라면 막 방 안에 가득 쌓아놓고 막 망원경으로 김씨 표류하고 있는 김씨를 발견하잖아요.
김씨 표류기 보면 그 아가씨 방이 그렇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계속 생겼는데 이걸 배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죠. 이게 발산돼야 되는데 그죠? 이걸 표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속으로 마음이 상한 거야. 속으로. 그죠? 이런 아이들은요 그걸 밖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 욕해보라 하는 거라. 엄마들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요 애들이 한 번씩 막 자기 엄마의 부정과 비리를 실컷 까발리고 나면 애들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우리 연구소 와서 애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엄마들 뭐라 할 때요. 네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확 밝아져요. 그거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지 멋대로 다 하고 막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른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저 이상하게 저 아저씨한테 혼나고 있네. 그 애들이 안심한다니까. 안심.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났다는 책을 딱 읽고 나면 제가 하는 일 딴 거 없어요. 엄마 지금까지 너한테 했던 욕을 그대로 옮겨봐라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아이 씨발로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같은 거 왜 태어났노 하면서 막 확 쓴다니까. 쓰고 나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 그리고 애들은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차마 못 쓰겠어요 하면서 근데 비밀 지켜줄게 한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정말로 범호동에 사는 어떤 애는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이거 엄마한테 절대 말 안 할 거죠 하면서 저도 가능하면 엄마들한테 이걸 전달하지 않지만 엄마가 꼭 알아야 될 것만 딱 찍어가지고 엄마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러면서 소통하는 거죠. 이건 너무 속물적이다. 아니 책을 좋아하게 되면요 이 우리 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예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또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보기 어려운 성적표예요 사실은. 0.05% 정도 잘했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하면요 우리 아이가 똑같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죠. 왜? 아이들마다 자질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사교육시키고 오만 짓 다 하면서 하지 않아도 그죠? 얼마든지 아이들은 잘 자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아직 어리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7살에서 4학년 사이 엄마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여기 있어요. 4학년도 아직 어리죠. 자, 좋은 그림책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많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빌려 읽어주고 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만 많으면 뭐 제가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는데 애들 이제 올 때 다 돼가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자주 울고 감동받고 지금도 읽어주면 기분이 좋은 책 이게 그 유명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그림책. 이게 캐나다에서 나온 그림책인데 하여튼 한번 읽어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낮에는 늘 아이가 막 잠 안 자고 치대죠. 애기 때는. 또 좀 크면요 막 깨고 부수고 뭐 하죠. 실수하고 막 이래요. 또 좀 크면 사춘기 되면 막 찌랄하고 막 머리 기르고 막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요. 그죠? 이렇게 키워요. 근데 이 엄마는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막 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이러지만 꼭 잘 때가 되면 애한테 머리맡에서 항상 이 말을 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여기 시처럼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네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 말을 계속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이 있다면 늘 이 말을 아이들한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늙었고요. 엄마하고 따로 살게 됐죠. 그 늙은 엄마한테 가끔씩 가면 어머니 옆에서 이제 자기가 엄마한테 그 말 하는 거라. 그죠? 여기 어릴 때 늙어도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 말 있잖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머니를 사랑해 이렇게. 이 말을 늘 들었거든요. 이게 소화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또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서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커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기를 안고요. 자기가 이 청년이 아기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봐요.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나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기한테 익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귀여운 아기. 이 진짜 감동적이죠. 이게 전 세계에서 그림책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한 3천만 부 팔렸대요. 캐나다 작가가서 로버트 먼치라고 유명한 분이죠. 종이봉지 공주도 만들고 뭐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책 읽어줄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저도 어릴 때는 이걸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 시기에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을 자주 읽어주다 보면요.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우리가 애를 잡지만 이런 책을 읽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뭉클해져요. 한번 해봐요. 저는 지금도 방금 읽어주면서 막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좋은 그림책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다니까. 우리는 제정신으로 이 말 못하죠. 우리 딸 사랑해 이 말 할 수 있어요? 입 서비스 말고 진심으로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책 읽으면 우리 마음부터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 갚죠. 항상 아쉽죠. 애틋하긴 하지만 결혼하고 뭐 처자식 생기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던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 못하지만 부모님에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이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뭐 말하겠지만 어떤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공부에 대한 어떤 잔소리도 내려놓고 아이한테 항상 이 버전을 제 말로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제가 옛날에 그 방송 출연한 적이 있어요. 토요 아침마당에. 어떻게 내가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사실은 맨날 뭐 패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도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좋은 아빠로 소문났어. 그리고 KBS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다니까, 1시간 동안. 그 녹화를 했어요. 사회자가 저보고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 원래 그때 우리 아이 영남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원래는 같이 출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마 이게 쪽팔리다고 안 나간대. 그 녹화방송 볼 거니까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아이들도 왜 노래 부르면서 카메라 쳐다보죠? 알아요? 아마추어들은 사회자 쳐다봐. 프로들은 카메라 쳐다본다니까. 저도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근데 유언처럼 말했다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승이 있는데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내가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해야죠. 공부는 영원히 할 것처럼 해도 돼요. 그래서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나가도 돼요. 수학 어려워하잖아요. 천천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애들이 철들어서 포텐이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니까. 나중에 왜 우리가, 그죠? 제일 아쉬운 게 그걸 하대.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제대로 원 없이 표현해보지 못한 게 제일 아쉽대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행히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 늘 그 말을 했거든. 어머니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셔서, 그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면 부모님한테도 이 말 하게 돼요. 그 부모님한테 말하는 건 좀 여러분들 버전에서 아직 어려우니까 혹시 시간 나시면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한 번씩 제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방학 때는 안 하지만 2018년 강의가 3월 둘째 주부터 해요. 그 그림책 한 권씩 제가 선정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서 아이들하고 나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강의.
손수건이 꼭 필요해요. 손수건 없이 왔다가 엄마들 뭐 마스카라 지워져가지고 내가 무슨 저건 줄 알았어. 팬더인 줄 알아. 팬더. 어떤 막 울면서 막 눈물 닦았는데 보니까 뭐 이래 너 여가 시커매. 난 부부싸움하고 맞고 왔나 이래 생각했어요. 나중에 뭐 그게 아니고 이게 지워져가지고. 아까 말한 이거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이죠. 이런 책들을 잘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 유명한 존 버닝엄이라는 작가가 쓴 알도. 존 버닝엄의 대표작은 지각대장 존인데 뭐 지각대장 존이나 알도나 이 존 버닝엄이 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이들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자아죠, 자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도라는 이 존인가 하는 꼬마에게 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힘들거나 두렵거나 뭐 한 많은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내면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라. 이 자기 분신이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기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얘가 알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얘가 하루를 살 때 늘 이 알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라.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잘 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알도하고 헤어지는 거야. 내일 또 만나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우리가 그 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잠들 때 제가 항상 침대 옆에서 애를 재웠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상하게 일찍 들어가 자쁘대. 아들 자기나 말기나. 저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애가 땀 흘리면요 거즈로 막 닦아주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날은 보면 애가 잠꼬대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꿈속이라도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다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힘센 놈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그 경험 때문인지 내가 우리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이의 정신적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고 좋은 말을 해서 아이들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고 알도를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제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1학년 아들이 소화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혹시 너희들한테 이런 경험이 없어? 내가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여기 한솔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엄마가 회사 가고 나면요 저는 학교 갈 때 투명인간 손잡고 가요 하면서 학교를 엄마를 투명인간으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존 버닝엄 버전으로 하면 알도죠. 알도. 그 자기만의 알도하고 손을 잡고 그 AK 사는데 AK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솔초등학교 갔대.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1학년들은 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말로 해보게 하거든. 말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엄마 직장에 바로 내 카톡 했잖아. 너가 이 카드라 하면서. 직장 내는 엄마 얼마나 힘나겠어요. 요즘 이제 얘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쯤 됐어. 요즘 투명인간 잘 있나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투명인간하고 같이 안 다녀요 하면서. 투명인간은 집에 있어요 하면서. 이제 투명인간은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는 하루를 이제 그냥 혼자 다니는 거야. 그만큼 잘하는 거죠 이제. 이런 책들이 아이의 내면을 건드린다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이건 영국 책인데 블랙독이란 책이에요. 오늘 집 앞에 검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아빠가 봤는데 개가 얼마나인가 막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요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창문 닫아라 하고 문 잠그라 하고 막 엄마가 봤는데 정말 더 커 보이는 거라. 개가 블랙독.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커튼 닫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집 애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봐요. 형아들 나와서 보고. 그런데 걔가 너무 커가지고 두려운 거라. 그래가지고 문을 막 다 닫고 커튼 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집에 막내 꼬마가 있는데 한 너댓 살 되어 보여. 얘는 아무 개념이 없어. 그래 문 열고 바로 뛰 나간다니까.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집채만한 산더미 맡은 줄 알았던 개가 알고 보니까 얘하고 돌아다니는데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라. 그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나중에는요, 이 개하고 애하고 집에 같이 들어와요. 들어보니까 요만한 개라, 요만한 강아지. 이거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죠? 이걸 두려움의 정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사할 때, 그죠? 전학 갈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막 두려움이 막 생기죠. 그러면 두려움은 자칫하면 점점 커지거든요. 이건 이제 영어권에서는 블랙독을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우울증. 우울증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샤이니 종현이 이번에 깊은 우울증이 죽었잖아요. 샤이니 종현의 왼쪽 여기 겨드랑이 밑에 이 블랙독 그림이 타투돼 있어요. I have a 블랙독 하면서. 나는 우울증이 있어, 이 말이죠. 여기 타투 해 있다니까? 저는 인터넷 네이버 사진 뜬 거 보고 알았어.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우울증을 겪을 수, 엄마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시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다른 마음으로 이거 뭐 예를 들면 샤이니 종현 같으면 치료할 부분은 치료하고 막 이래야지. 샤이니 종현이 그 인터넷 쓰는 유서 보니까 다 뭐 이겨내락하고 막, 그죠? 뭐 이 샤이니 종현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못 만난 거라, 그죠? 너무 막 영광을 맛보고 막 그 무대 뒤에 그 허무 이런 게 너무 크잖아요. 스타덤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죠?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아이들하고 이 책 가지고 수업해요. 아이들 버전으로. 아이들한테 우울증까지 소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새학기가 시작될 때, 전학을 갈 때, 이사를 갈 때, 친구를 사귈 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죠.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 어른들은 관념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개가 한 마리 나타나니까 집채만 하다, 산더미만 하다 하면서 막 문 닫고 막 이러는데, 순수한 아이들은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대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친숙한 강아지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오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나를 집어삼키는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버전으로 이걸 읽어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럴 필요가 있죠.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칼데코상이라고 있죠.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가야 되죠. 몇 시고 가자 이제. 1시간 반. 저는 하루 종일 하락해도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알사탕인데요. 여러분들 이 백희나는 다 알더라고. 백희나는 저거 뭐야, 구름빵으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최단시간에 100만 부 돌파한 책이 구름빵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부 셀러는 강아지톡인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작가 중에 백희나가 유명하죠. 이 백희나는 구름빵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구름빵을 내고 나서 백희나가 아주 크게 후회했대. 왜 그런 줄 알아요? 구름빵에는 아버지, 엄마가 아주 단란한 가정이 나타나거든. 그래가지고 한 부모 가정?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이분이. 그리고 다음 책들에서는 어떤 책에는요, 엄마가 안 나오고 이래요. 여기 대표적이죠. 여기 엄마가 등장 안 해. 아빠하고 애하고 같이 사는 거지. 이 아이도 참 엄마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외롭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근데 참 얘한테 참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모자라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구슬을 사게 됐어요. 문방구 할아버지가 구슬을 사러 온 애한테 구슬 사지 말고 알사탕을 사라고 권한 거라. 그래 엉겁결에 얘가 알사탕을 떡 사왔어요. 근데 알사탕 봉지 안에 여러 개의 알사탕이 들었어. 신기하게도 어떤 알사탕을 딱 먹으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우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애들이 이 알사탕을 먹고 나면 우리 마음을 읽겠죠. 고함을 질러도 너를 사랑해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작가는 그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 아빠가 엄마 없이 아이들 키우니까 퇴근하고 오면요 설거지 하면서 애한테 막 하루 종일 폭풍 잔소리를 하는 거라. 여기 보면요 한 페이지 가득 아빠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이 뭐 하던 잔소리하고 똑같아요. 밥 먹었나 뭐 개라 불 꺼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숙제는 했나 뭐 동생 돌봐라 뭐 하루 종일 이 잔소리예요. 근데 얘가 어떤 알사탕을 딱 먹고 나니까 여기서부터요 아빠의 모든 잔소리가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들린다니까. 계속. 마지막에는요 내가 친구를 못 사귀어서 제일 앞부분에 보면 혼자 놀고 있거든. 혼자 이 공원에서 외롭게 혼자 놀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저 멀리 지하고 비슷한 애가 혼자 놀고 있거든. 이거 봐요. 얘가 원래 주인공인데 혼자 놀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또 혼자 놀고 있는 놈이 한 놈 보여. 그래서 알사탕을 하나 딱 먹고요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라. 그래가지고 말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뒷페이지에 보면 둘이 함께 있죠. 먼저 용기를 내서 알사탕을 먹고 용기를 내서 말하니까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요 여기 보면 아주 허름한 아파트 입구에 얘들이 타던 이게 뭐예요? 보드하고 이게 같이 나란히 서 있어요. 더 친해져 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지. 이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거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사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강의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전학을 저는 6번 다녔어요. 6번. 친척집을 전전하니라고. 서울에서 2군데, 전라도에서 1군데, 대구에서 3군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전학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옛날에는 전학 갈 때는요 요즘처럼 막 전자수속이 안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퇴거 신고하면 처리하는데 보름 걸려요. 그 퇴거 처리가 되면 학교 가서 또 전학 처리라고 전출 처리를 하고 또 이사 간 곳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는데 또 보름.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전입 신고가 수속이 완료되면 학교 가서 또 신고 이렇게. 보통 전학 한번 가면 1달 반에서 2달 걸려요. 한 달 반에서 2달을 내가 날리는 거죠. 6번 날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책 읽으니까 꼭 이 책의 주인공이 내 같은 거라. 얘는 엄마 없이 아빠하고 컸지만 저는 이제 그 반대지만 어떻게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해냈나 몰라. 우리도 이런 날사탕 있으면 애들한테 맨날 먹이고 싶죠. 우리가 비록 아직 그죠? 불안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해대지만 우리 마음을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숙제이다. 숙제. 우리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문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공부도 하고 그죠? 이래야 돼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 4살 때 완전 까막눈이었어. 완전 까막눈. 근데 어린 선생님을 다니면서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잠순에서 제가 글을 쓸 때 있잖아요. 원고를 10만 원씩 줬다니까 저한테. 어린이책 한 권 소개하는 글을 칼럼을 쓰면 그 잠순의 컨텐츠, 필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저를 점점 성장시켜서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한 과정이죠. 아직도 덜 자라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뭐 중딩 수준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그림책 시간만 많으면 뭐 다 한 권씩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책만 소개할게요. 도서관 아이라는 책이에요. 최인선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최인선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이런 여류 작가 중에 하나죠. 아까 최숙희 이런 분들처럼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내 짝꿍 최영배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왕따 이야기. 그것도 제가 우리 아이 읽어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 도서관 아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봐요. 도서관이 아이를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이 순천에 가면 순천 기적의 도서관인가? 실제로 옛날에 MBC인가 어디서 막 했죠. 그래서 순천에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 도서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엄마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라. 젊은 엄마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또 다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따라서 늘 도서관에 와서
막 기어다니면서 도서관에서 함께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최인선 작가가 직접 그 도서관에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그걸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 도서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죠? 힘을 보태고 함께 하고요.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데 좀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사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꿈이어서 사실은 우리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하고 다닐 때 주옥 같았던 어린이책들을요, 그죠? 다 기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 가면 어린이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어요. 10,000권. 엄마표 영어책 한 4,000권 있고요. 주말에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에서 읽을 수 있고, 보통 평일에 오면 이제 애들하고 제가 수업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엄마들이 아마 기절할 텐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아이파크 2차에서 어쩌면 마을 도서관이죠. 마을 도서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서가 1,000권 있으면 정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해주죠.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면 약간의 책 구입비 이런 것도 대여해주고요. 하니까 근데 들으니까 엄마들 별로 뭐 관심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일견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책도 많은데, 여기는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어린이책 목록은요, 우리 카페에 오시면 그대로 올려져 있고요. 아니면 그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있어요. 30년 역사를 가진, 여기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책을 다 읽어보고 가려서 우리에게 추천하고 하는 목록 작업을 다 했어요. 우리 연구소에 카페에 있는 목록도 이 어린이도서연구소의 목록이에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연구소 카페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제가 한 10년 동안에 모든 강의가 다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카페 들어오기 싫으면 유튜브 검색해도 되고요. 책 읽기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 이 짧은 1시간으로 안 되니까, 언제 또 기회가 있으시면 개학하고 나서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제가 이 수업을 3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하거든요. 그 2학기에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요. 그때는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그림책을 제가 정해서 소개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나눌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런 따뜻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매주 오락해도 오겠구만은. 그리고 연구소가 가까우니까, 저는 사실 이제 동네 주민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에 반을 이 동네에서 살아요. 우리 연구소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없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니,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파리바게뜨 2층에. 저는 이 근처 학교는 거의 다 강의하러 다녔어요. 한솔초등학교만 나를 몰라보더만. 안 불러. 제일 많이 간 데가 조암초등학교. 제가 한 10번 갔을걸요. 월서, 월암, 신월, 한샘, 이 근처 학교, 요 길 건너 뭐 대진 이쪽도. 하여튼 저는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이 키우기에 이렇게 방향? 큰 틀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길이 막히거나 뭐 잘 안 되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돈 받고 상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전부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은 거죠. 잠순의 도움, 또 어린이 서점의 도움, 이런 걸 받아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미리 연락하고 이제 약속을 잡으시면 상담하러 오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좀 이 기술적이긴 하지만 엄마표 영어. 엄마표 영어는 이거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하기 좀 어려운 거라서 기능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노하우, 테크닉 이런 거라서 좀 그저 안타깝긴 하지만 엄마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저작하는 잠수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2월 9일 마지막 주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바쁘신 분은 가시고,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할 거.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죠. 뭘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 못 하겠죠. 저도 뭘 말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좋은 질문을 해주면 제게서 이렇게 나올 텐데 저도 생각이 다 안 나고요. 엄마들이 뭘 필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고르고 도서관을 어떻게 빌리는가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작년 용천초등학교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6월 달에 한 강의니까 우리 카페 오시면 동영상 강의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 용천초등학교 강의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이 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이 도서관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정말 이렇게 유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아파트는 아주 이거 뭐랄까나 이거 무슨 랜드? 상징적인 건물 있잖아요. 왜? 랜드마크. 그래, 랜드마크. 여기는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가 봐도 이상한 색깔 해가 우중충한 해가 노란색하고 이거 촌스럽게. 1차는 보니까 꼭 사이보그처럼 그 메탈 느낌 나고 이렇던데 얘는 왜 이렇게 누르띵띵한가 몰라. 1차도 그래요? 하여튼 아이파크 독특해. 보통 아파트하고 외관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 상징적인 곳인데 이런 좋은 곳에 사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꿈의 아이파크다, 꿈의 아이파크. 도서관 공간도 굉장히 넓고 좋네요. 좀 그죠? 생각보다 훨씬 넓네. 또 세대도 많이 사는데 2,000 몇 세대 사는. 저도 2,400세대 사는 쪽이 사는데 아파트 상인 화성파크 드림이라고. 근데 주로 낮에 여기 와서 밤 10시까지는 연구소 있으니까 이 동네 주민이에요, 이 동네 주민.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 좀. 알았죠? 제가 늘 이용하는 미장원이 헤어라떼예요. 우리 사무실에 헤어라떼 옆에 있다니까? 바로 옆에. 헤어라떼가 211호, 우리가 212호. 예. 앞으로도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